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미국 증시 결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다 상승 마감했죠. 다우지수 130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63.98포인트, 그다음에 S&P 500 지수 18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단 시작가 대비해서 종가가 높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 흐름을 좀 그렸다는 얘기죠. 자, 보시죠. 일단 VIX는 변동성 지수는 12.35까지 크게 밀려났습니다. 나스닥 지수 한번 보죠. 14,40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틀째 양봉 흐름 보이면서 종가상으로는 최고가 지난 7월 고가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도 보시죠. 역시 이 7월 고점을 뛰어넘은 지가 꽤 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역시 다우 지수도 이미 다우 지수는 지난 7월 고점을 이때 뛰어넘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이제 흐름을 좀 보인 이유는 준비한 자료 볼까요? 11월 이제 고용 지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상회를 했죠.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잠깐 스케줄을 좀 보시죠. 여기 스케줄 보게 되면 일단 비농업 부분 급여,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 19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한 18만 혹은 19만 정도 예상했죠. 이게 이제 확 예상보다 이제 늘어난 겁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업률은 전달 3.9%에서 3.7로 낮아졌죠. 이건 이제 예상치를 소폭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럼에도 이제 상승을 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간단하게 보자면 투자 심리죠. 이 계속 지금 시장이 내년도 금리 올해 이제 정점을 치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을 하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이제 한쪽 방향으로 어떤 쏠림, 관성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유로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시장 수급이 좋고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연착륙 기대감,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19만 9천 명이란 거, 실업률은 3.7%. 이제 공은 다음 주 FOMC 회의로 넘어갔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일에서 13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14일, 대략 한 3시, 그다음에 3시 반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때 이제 시장이 또 어떤 반응을 볼 것인가, 어떤 문구가 들어와 있을 것인가,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물론 이제 고수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의 배팅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69, 12 점도표가 나오는데 12월 달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점도표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 여기 제일 중간가에 많은 데가 이제 4.5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얼마나 크게 나오는가, 그 부분을 잘 좀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 본 거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보시죠. 이번 주 일정입니다. 자, 오늘 12월 11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고, 관세청 수집 동향이 있죠. 1일에서 10일까지 수집 동향 발표합니다. 그리고 L전자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이 송원산업 인수 전에 태강, 심팩, IMM, 3파전
이제 이날 이제 본입찰이 예정돼 있고요. 11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건 이제 미국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소집, 본회의는 20일, 28일 날 개최한다고 그래요. 카카오 임직원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자, 12월 12일 FMC 회의 현지 시간으로 10일에서 13일 날. 자, 이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어떤 또 변화가 있는가? 일단 여기 가로치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이제 헤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 CPI가 얼마나 이제 둔화되는가? 근데 지금 예상은 11월 CPI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3.1% 정도, 네, 이렇게 좀 10월보다는 좀 낮아집니다. 네, 연간 3.1%. 근원, 네, 코어 CPI는 전년 대비 4.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치에 얼마나 이제 크게 영향을 주냐, 네,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관성의 힘으로 보셔야겠죠. LS 머티리얼스라는 종목이 코스닥에 공모가 6천을 상장하고요. 22대 총선 네, 예비 후보자가 이날 네, 등록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일라이 일리 내년도 가이던스가 발표 예정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윤 대통령과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네덜란드 ASML 본사에 방문한다고 하고요. 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 11월 13일 베트남 국빈 방문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 블루엠텍이 공모가 19,000원에 신규 상장하고요. 도쿄 반도체 산업 전시회가 개최가 되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날 생산자 물가지수 오페크 월간 보고서 발표되고 에이지릭 랜드라는 신규 상장 종목 보호 예수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 기업 어도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12월 14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파월 의장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뭐 변동성이 또 나오죠. 자, 그리고 이날 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DS 단석이라는 종목이 이틀에 걸쳐서 공모 청약, 그 다음에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인텔이 AI 에브리웨어 행사를 개최하고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ECB, 그 다음에 BOE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코스트코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미리 다 수급상 미리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작용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이날 시행한다고 하고요. FTSE 지수 전기 변경 적용일이기도 합니다. 또 이날은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일정 중간중간 꼭 좀 체크하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이거 좀 뭐 오르락내리락 엄청 심하죠. 네. 근데 또 지난 금요일자는 무려 18원 하락한 1306.80원을 기록했죠. 네. NDF에서는 1316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크죠. 여기 보면 1316원 39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제금리는 4.24% 소폭 올랐네요. 국제유가 7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에너지 관련 상승 배경이기도 하죠. 자,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 S&P 500 맵을 보게 되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테슬라, 메가캡들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2.39% 올랐고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랐습니다. AMD 급등한 뭐 AMD는 좀 뭐 이제 숨구르기 들어갔죠. 구글도 급등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1.32% 하락했습니다. 자, 이쪽 보시죠. 이 동네 세일즈포스 서비스 나우 다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약간 특이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제 브로드컴, 엔비디아 올랐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좀 주춤하면서 마감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주 올랐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일부 올랐는데 소비재나 유틸리티나 부동산이나 원자재주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여기서 볼까요? S&P 500 맵에서 ETF 한번 동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ETF가 올랐네요. 네, 테크 ETF는 뭐 그려 하라고 반도체 ETF가 3배짜리 2.24 인버스 3배짜리는 뭐 그만큼 떨어졌을 것이고 SOX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죠.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 ETF죠. 그냥 아이쉐어 반도체 ETF 0.75% 올랐고요. 자, 요 동네 볼까요? 네. 자, 뭐 TLT 뭐 잘 아시죠, 여러분들? 네, 20년물 네, 국제 본드, 국제 채권 ETF. 자, 최근 뭐 계속 좀 오르다가 오늘은 네, 지난주는 0.82%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신 기사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자에 기사와 막 나왔지 않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상향 검토되고 있다. 사실 뭐 주말에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뭐 주말에 조용합니다. 네. 이게 이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도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또 좀 눈치 보기는 좀 계속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까지 어떤 개별 종목으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 블룸버그에 이 중국 보건당국이 이제 어린이 호흡기 질환이 변동적인 뭐 약간 감소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으로 올랐던 종목군들도 이제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T에서는 구글 제미나이가 아주 2024년을 좀 상당히 좀 전망을 좀 좋게 보네요. 왜냐면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CT 입장에서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검색 광고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제품 혁신과 AI 통합 이룰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뭐 구글 자체도 이제 검색이랄지 유튜브가 뭐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고 알파벳의 이런 제미나이 같은 생성 AI 투자 효율성이 이제 좋아짐에 따라서 목표가도 153달러로 올렸습니다. 자, 153달러. 자, 알파벳이 134달러입니다. 자, 이거보다는 좀 높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국내 증시가 무엇이죠? 네, 국내 증시. 일단 국내 증시는 뭐 장 후반에 금일장 장 후반 상승폭을 더 키운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대주주권 상향 검토. 뭐 기사는 이제 이런 기사 나왔죠. 밑단에 보게 되면 대주주준 10억에 30억 상향 검토. 국회 등 여론이 관건. 그래서 한번 또 이게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주식 양도세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이거 12월 8일 날 10억이 무슨 대주주냐? 주식 양도세 완화로 연말 매도 폭탄 사라질까? 그리고 이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0억으로 상향 검토. 뭐 이렇게 이런 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주말에 이제 뭐 정치 뭐 국회의원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서 완화된다, 지체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체 해소는 안 되니까 적어도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크게 이 범위로 완화되게 되면 매수세가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금일장 좀 올랐다. 네, 주성 좀 올려놨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수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상 지난 금일장은 개인은 현선물 순매도를 했습니다. 뭐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였죠. 뭐 지난주 금일장 특징은 구글의 AI 제미나이 맞죠? 예, 요것과 그다음에 이제 AMD AI 칩 MI300 시리즈 공식 출시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이제 HBM 관련주나 온 디바이스 A 관련주 뭐 이런 게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2차 전지였던 리튬 2차 전지 리튬 가격 바닥 가능성에 따라서 저가 매수에도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여기 써져 있지만은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여부, 그 다음에 FMC 회의 결과, 점도표 변화 여부 이 부분 보면서 저울질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일단 수급상으로는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그 다음에 F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제 어떤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만 좀 양호하게 끝나준다면 기준 양도세 대주 요건이 좀 완화가 된다면 수급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자 21선 깨트릴 뻔하다가 치고 올라오면서 2.12% 올랐죠.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이천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12월 18일부터 거래 정리되네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날 많이 올렸고요. 자, 코스피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난 금일자는 좀 주도를 좀 했다. 개별 테마들은 좀 식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기사 나오게 되니까 마이크로 플라즈마 관련 종목군들도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시간에 단일가 볼까요? 네, 지난 금일장 LIG 넥스원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자, LIG 넥스원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쭉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12월 8일 장 마감 6시 이후에 나온 거네요. 4시 52분부터 나왔군요. 미국 로봇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네. 요 소식에 따라서 LIG 넥스원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럼 LIG 넥스원도 이제 로봇 관련주가 되는 건가요? 자, 여하튼 간에 일단 시간에서는 상한가 기록했다는 점. 자, 쭉 뭐 다른 내용도 좀 있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하락 종목군들은 이제 우선주라 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자, 코스닥 대형주에서는 뭐 투산 에너빌리티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상승은 뭐 강보합 정도네요. 자, 코스닥 보시죠. 네, 상한가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개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모습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일자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가 뭐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고 자, 금일장 특진주
쭉 나옵니다. 무상증자 역시 뭐 개별 종목이 많죠. 카페24, 뭐 그다음에 인터로즈가 콘택트렌즈 미국 FDA 승인 소식의 강세를 좀 보였다. 뭐 요소수 관련해서 비료 관련주 좀 움직였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지난 금일장에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기아, 두산 노보틱스를 많이 매수했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어떨까요? 외국인은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카페24를 순매수했고 기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 위주로 순매수가 눈에 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12월 장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